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1년 3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고요. 그림 하나 보시죠. 네. 문제를 보시니까 이중모선이라고 나와 있고요. 평상시에는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A 모선은 이제 이렇게 이쪽 이제 공급되고 있는 거고, 이제 B 모선은 이제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이제 모양이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모선 연락용 그 차단기죠. 요거는 일반 처음에는 이제 개방되어 있는 상태다. 이제 요걸 쓰는 이유는 요걸 쓰지 않고 이제 바로 선을 바꾸게 되면 쇼트나는 게 되니까 이제 좀 동기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되어지는 차단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달로기가 있고 CB가 있는데, 그렇죠? 달로기는 이제 부하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작할 수가 없죠. 무부하에서만 이제 동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CB하고 DS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개방은 좀 그렇고, 정전 작업을 한다. 그렇죠? 정전 작업을 할 때에는 동작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어떤 걸 먼저 차단을 해야 되는 거냐면, 부하가 연결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이제 차단기가 먼저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달로기가 달로기가 동작이 돼야죠. 그렇죠? 안 그러면 부하가 연결된 상태에서 달로기가 이제 동작을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아주 큰일 나는 거고요. 소호 능력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은 이제 그렇다. 복전할 때에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복전할 때에는 DS가 먼저 동작이 되고 차단기가 이제 나중에 되고. 그래서 그 개념으로 이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B모선을 점검하기 위해서 절차하는 순서는, 그러니까 요거를 점검을 하는 거죠. 얘를 점검을 하는 거니까 요 부하를 어디로 옮겨야 돼요? 지금 이제 B모선에 연결되어 있는 부하를 이제 A모선 쪽으로 이렇게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동기화를 시켜야죠. 이거 먼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먼저 31번 하시고, 그 다음에 32번 하시고, 그리고 차단기가 이제 동작이 되셔야죠. 안 그러면 이제 요게 그 동작이 된 상태에서 얘네가 이제 움직이면 부하가 연결된 상태에서의 이제 달로기 동작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거고요. 자, 여기까지 동작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해야죠. 이제 전류와 위상차가 이제 동기화가 됐으니까는 흐르지 않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끊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결은 이제 A 모선으로 이제 옮겼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작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연결된 것까지니까는 이렇게 여기까지 연결. 그 다음에 얘 끊고 다섯 번째로, 그렇죠? 그리고 얘를 끊고, 그리고 얘를 끊고, 뭐 이런 거죠. 노란 건 투입이고 빨간 거는 차단이고. 그렇죠. 네, 차단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온 21번까지 온 하시고 22번부터는 이제 오프 되시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B모선, 그러니까 1번 한 거고요. 그다음에 B모선을 점검한 다음에 이제 원상 복구하는 조작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이제 된 거고, 그러면 지우고, 답도 다 있으니까, 그렇죠? 지우고. 그럼 이제 원상 복구하려면 이제 반대로 되시는 거죠. 어쨌거나 처음에 이제 동기화는 시키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거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차단기.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연결된 상태죠. 이렇게 연결된 상태니까는 B모선으로 다시 돌리려면 요거를 이제 닫아야 되겠죠. 끊으려면 끊는 건 이제 요거 끊고, 그렇죠? 요거 끊고, 얘 끊고, 얘 끊고. 요거 두 개는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으세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10번, 20번, 30번에 대한 기계의 명칭은 뭐 차단기, 그렇죠? 11번,
12번, 21번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제 달로기. 그렇죠? 이중모선은 무전선 상태로 운전할 수 있어서 전원 공급에 신뢰도가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선이 이제 두 개니까는 만약 얘를 점검하고 싶으면 방금 했던 것처럼 옮겨놓고 얘 점검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쪽 부하는 정전되지 않죠. 무전 정된 상태에서 이제 점검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좋다더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이것도 지우고 그림 하나 띄우고. 요건 이제 뭐 기사 문제 중에서는 약간 좀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복잡하면 이제 막 퍼센트 임피던스 다 이제 구해가지고 뭐 차단기 용량도 구하고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었고 점수도 좀 작고요. 단지 기준 용량을 변경을 해서 퍼센트 임피던스 값만 바꾸는 건데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는 발전기랑 변압기 T1 하고 송전선 그리고 조상기 이렇게 T2는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바꾸는데 기준 출력은 100메가로 하는 거니까 얘는 기준이 얼마예요? 얘는 50이죠. 메가니까 킬로니까 3개 공세개 빼야 되겠죠. 얘도 기준은 50. 송전선은 기준은 10. 조상기도 10. 얘를 이제 100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꾸세요? 1번 발전기는 원래는 50이었는데 100으로 이제 바꾸시는 거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30. 그다음에 변압기 T1은 T1이죠. T1은 얘도 이제 50이었는데 100으로 바꾸면서 얘는 12. 송전선은 원래는 10이었는데 100으로 바꾸면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10. 마지막으로 조상기는 얘도 10이었는데 100으로 바꾸면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원래는 20.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 쭉 답을 쓰시면 되고 혹시 이제 추후에 이런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한 가지 조심하실 점이 얘가 1차 측, 얘가 2차 측, 조상기가 3차 측.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얘가 1차고 얘가 2차고. 전원 측이 항상 1차죠. 이제 그것만 나중에 좀 이제 기억을 하셔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좀 이제 복잡한 문제로 나오면 여기서 퍼센트 임피던스 쭉 구해가지고 뭐 차단기 용량 구하고 그런 문제도 있죠. 근데 여기는 거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3번. 네, 눈부심을 일으키는 원인 5가지가 있어요. 읽어보시면 뭐 다 이해가실 만한 내용들이고요. 4번 문제. 부하 전력이 4,000의 역률 80%인 부하에 전력용 콘덴서를 1,800짜리 설치했대요.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역률은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을까요? 요건 이제 보통 그림을 이제 그리고 하는 게 좀 편하죠. 이렇게 딱 합시고. 네. 부하 전력이 4,000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4,000. 아이고. 이거랑 혼동돼서 조금만 더 밑에다 그릴게요. 얘는 4,000 킬로와트. 그렇죠? 그리고 역률은 80%, 0.8. 콘덴서를 1,800짜리를 달았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1,800짜리를 단 거죠. 콘덴서는 이제 무효분을 없애는 거니까, 지상에 대한 무효분을 없애는 거니까 이제 그림상으로 조건들을 다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된 거고요. 역률이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을까요? 얘가 이제 요만큼 이제 줄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림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요거에 대한 역률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하면 되는 거고요. 걔는 이제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코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제 구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구하려고 봤더니 얘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얘를 알아야지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신 다음에 요 빗변의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구하고 싶으면 그 전에 개선 전에 전체 무효분을 아셔야죠. 그래서 전체 무효분에서 1,800만큼 뺀 게
예, 요 x라는 부분이 될 테니까. 그럼 일단 전체 무효분을 한번 해볼게요. 개선 전에 무효 전력은 PR은 원래 이제 P상에다가 사인 세타 이렇게 하시는 건데 얘는 P상이 안 나왔으니까 유효분을 이제 코사인 세타로 나누시고 거기다가 이제 사인 세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유효분은 하천이었고 역률은 0.8이라고 했지. 개선 전이니까 얘가 0.8이면 사인은 0.6이죠. 그럼 얘가 얼마 나올까요? 3000 나올 것 같아요. 찍을게요. 맞나? KVAR. 맞았죠. 보통 이제 3, 4, 5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개선전의 무효율은 얘인데 여기서 지금 콘덴서를 1800짜리를 달았으니까 얼마를 빼셔야 돼요? 1800을 빼시는 거죠. KVA. 그렇죠? 그럼 이 x 값이 어떻게 돼요? x는 3000에서 마이너스 1800이니까 1200 kVAR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역률은 코사인 세타 역률은 요거 빗변이죠. 요렇게 돌리는 거죠. 그러면 밑에가 요 빨간색이니까 밑에가 4000의 자승 플러스 1200의 자승의 루트를 씌우시고 분의 4000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걔를 풀면 곱하기 100 하시면 95.78 이렇게 나온대요. 그렇죠? 예. 요거 이제 책에서는 그냥 요식을 이제 대입을 한 거니까. 부하 설비용률, 역률이 90% 이하일 경우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가 보시면 되고, 방전 코일과 직렬레이터 용도 이런 것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알겠죠. 넘어가겠고요. 5번 지우고 배전솔로 사고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보호 장치 및 보호 조치를 다음 하십시오. 읽어보시면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내용이 될 테니까 말로 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세요. 특별히 설명이 들어갈 부분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6번 축전지 용량을 선정하십시오. 네, 계속 나오네요. 축전지 용량. 어떻게 구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2회에도 나왔었죠. 면적으로 계산한다라고 했어요. 면적으로. 얘는 이제 이렇게 면적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이제 K1, K2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K1, K2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K1, 여기가 K1, 여기까지가 K2. 얘가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K3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I1, I2, I3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I1, I2, I3. 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그림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거는 I3.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면적을 이제 구하는 거니까 첫 번째 면적은 어떻게 되세요? 첫 번째 면적은 여기 K1이라고 했어요. K1에 여기 I1이니까 첫 번째 면적은 K1에 I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면적은 어떻게 되세요? 여기가 K2니까 K2에 I2에서 I1을 빼야죠. I2 마이너스 I1.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K3에 얘는 전체 I3에서 이만큼 빼는 거니까 I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전체적으로 다 써보면 이제 보수율분의 1 하시고 K1 I1 플러스 K2의 가로에 I2 마이너스 I1 플러스 K3의 I3 마이너스 I2 이렇게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나머지는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죠.
보수율이 얼마라고 했냐면 요거 이제 0.8이라고 했고요. 0.8. 그렇죠? 그리고 K1은 1.45. 전류는 요거는 10. 그렇죠? K2는 0.69. 얘는 10. 얘는 20. 라고 바뀌었네요. 20에 10. 20에 10. 그리고 K3는 0.25. 요거가 100. 얘는 20. 그래서 계산기 누르시면 답이 됩니다. 51.75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가공 전선로의 이도가 너무 커요. 네. 선로에 미친 영향. 네. 읽어보시면 뭐 이해 가실 만한 부분들이고. 송전선로가 있고 손실률이 10%일 때에 송전선로의 송전단 전압은 얼마만큼이 될까요? 예. 3상이고. 송전단 전압은 이제 수전단 전압에다가 전압 강화만큼을 이제 더하시는 거죠. 루트 3의 i의 r의 코사인 세타의 플러스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나와 있는 조건들을 한번 쭉 보면 수전 전압은 이제 60, 10의 3승 그리고 역률은 0.8 그리고 전력 손실률이 10%가 있고요. 저항이 0.3인데 보니까는 전선의 길이가 20km라고 나왔죠. 20 곱하셔야 되고. 그리고 리액턴스는 0.4인데 얘도 20km니까는 20 곱하시고.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없어요 지금? 전류가 없어요. 어떻게 구하죠? 전류 없는데? 전류는 없는데 얘가 이제 뭐가 나왔냐면 전력 손실이 이제 10%다라는 이제 말이 나왔죠. 보통 이제 저희가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3배의 I 자승의 R로 구하는 거죠. 그렇죠? 예. 3배의 I 자승의 R. 예, 그렇죠? 이제 이렇게 구하시는 거고. 그리고 앞에 이제 조건에 보니까 전력 손실률이 이제 10%다라고 이제 나왔어요. 예. 그럼 그러니까 전력 손실 10%니까는 원래 전력은 루트 3배에다가 전격 전압에다가 전격 전류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게 구하는 거죠. 예. 근데 손실률이 10%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0.1배만큼을 하면 이제 그게 전력 손실이 된다 거죠. 요거랑 요거랑 이제 똑같은 값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한번 넘겨보면 요거를 1로 넘기면 되겠네요. 3R은 넘어오고 이쪽으로 넘어오고. 그러면 I는 어떻게 되시냐면 3R은 1로 넘어왔으니까 3R에 위에는 이제 루트 3의 V의 코사인 세타의 0.1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얘가 이제 I가 넘어갔는데 I 제곱이니까 나눠지니까는 I만 나오는 거고. 그러면 수전단 전압은 60kg라고 했고요. 10의 3승이라고 했고 역률은 0.8이라고 했고 저항값은 아까 어디였어요? 0.3에 곱하기 20이라고 했으니까 전류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이 나오는가를 봤더니 저기 계산되어 있는 게 있어요. 계산되어 있는 걸 봤더니 461.88A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다 했네요. 요거를 어디다가 대입하세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그러면 이제 송전단 전압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거 쭉 이제 계산기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시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해주셔야 되겠죠. 67.68kV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다 풀었으니까는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해주세요.
그쵸. 네, 그렇게 됐습니다. 요게 조금 난감한 부분이었네요. 여기가 전류값이 안 나와서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구할 때 이렇게 어떤 손실을 가지고 손실률이 나와서 구해야 된다. 요거는 네, 약간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네요. 처음 나온 거였나요? 그러네요. 이게 처음 나왔네요. 11년도에. 이렇게 된다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요. 저쪽 지우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보시면 전등이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인가가 됐어요. 어느 전등에 몇 오음의 저항을 병렬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저항값은 나오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대충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램프가 L1이 있고 L2가 있대요. 이렇게. 그리고 전압이 지금 얼마가 걸려 있는 거냐면 200이 걸려 있대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기력 100V에 200W짜리래요. 그리고 얘는 100V에 250W짜리. 네. 두 개에 걸리는 전압을 이제 동일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와트 수가 다르니까는 저항이 좀 다르게 걸려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저항을 먼저 구하셔야 되겠어요. 각각의 저항값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그래야지 뭐 줄이든지 느리든지 할 테니까. 그럼 일단 얘를 L1이라고 하면 L1의 저항을 R1이라고 해볼게요. 이제 어떻게 구하시냐면 전력하고 이제 전압이 나왔으니까 P는 R분의 V 자승이죠. P는 R분의 V 자승이니까 P는 R분의 V 자승, V 자승의 P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200, 전압은 100의 제곱, 그렇죠? 네. 그럼 여기 저항값이 50. R2는 250W죠. 전압은 똑같고. 그러면 40. 전압이 똑같이 걸리려면 저항값이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 어느 전등에 몇 오음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얘는 저항값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럼 얘를 줄이는 건 안 되니까는 얘를 줄여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00짜리죠. 여기에다가 저항을 이렇게 병렬짜리를 연결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합성 저항값이 얼마가 나오셔야 되는 거냐면 40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지 똑같이 전압이 걸릴 테니까.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는 여기는 55옴이 있는 거니까 50하고 40에 대한 50하고 R에 대한 합성 저항값이 40이 나오도록. 그러면 50 플러스 R에 50 곱하기 R을 한 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45옴이 나와야죠. 전체 값이 40이 나와야죠. 얘도 40, 얘도 40. 따라서 저항값이 얼마냐면 205옴. 205옴짜리를 연결하면 요 전체 값이 40이 되니까 전압이 똑같이 걸리겠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10번은 그림 하나 띄워야 되니까 지울게요. 10번은 뭐 이런 건데, 논리 회로를 and, or, not만의 소자로 등가 회로를 그리고 논리식을 쓰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등가 회로를 그리고 논리식을 쓰라고 하지만 논리식을 쓰고 등가 회로를 하는 게 좋아요. 일단 이런 게 어떤 변환을 해야 되는 경우면 항상 식을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아요. 그럼 얘도 한번 써보죠. 식을. x는 어떻게 되는 거 봤더니 a 요거 세 개죠. 요거는 더하기고 얘는 더하기죠. 얘도 더하기고 다 더하기네요. 요거는 이제 부정이고, 그렇죠? 노어로 돼 있으니까 전체 값을 이제 부정을 씌우면 되죠.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네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부정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는 플러스.
두 번째 나중에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D 플러스 E 플러스 F의 전체 부정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G가 있는 건데 그 세 개가 입력이 다시 더하기로 연결하고 걔를 다시 부정으로 씌우는 거죠. 복잡하네. 그렇죠? 이게 식이고 이걸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드물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A 플러스 B의 전체 부정은 A 부정 곱하기 B의 부정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렇게 해서 하나 끊고 요렇게 해서 하나 끊고 요렇게 해서 끊고 그쵸? 세 부분으로 끊고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되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처음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근데 끊고 보면 부정이니까는 긍정이죠. 그러면은 요거 쭉 날아가고 이거랑 그 대신에 끊었으니까 얘는 곱하기로 바뀌고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D 플러스 E 플러스 F. 그쵸? 긍정이니까 날아가고 곱하기 G 이렇게 되는 거죠. 얘랑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등값 회로를 그리면 요 밑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등값 회로를 그리면 되죠. 요건 어차피 5어고, 그쵸? 요건 더하기로 연결된 거는 이제 5어고, 곱하기로 연결된 거는 AND고. 그럼 등값 회로 어떻게 그릴까요? A, B, C, D, E, F, G. A, B, C는 5어. A, B, C 5어. 그렇죠? 또 D, F도 5어. 그리고 그게 다 AND 이렇게 되면 등값 회로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넘겨 보시면 뭐 그렇게 되어 있죠. 죄송해요. 이게 끊어지면서 부정이니까는 빼먹었네요. 그러면 똑같고.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드물어간의 법칙 요것만 기억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시고 11번도 그림을 하나 띄워야 되니까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꼭 지우고 11년도에 또 이런 패턴이 좀 계속 이외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3회 보시는 분들이 좀 유리할 수 있겠죠. 이런 거 보면 비슷한 패턴이 나오니까 연습해 두시면 좋겠고요. 11번 어느 수전 설비의 단선 결선도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 1번 동그라미 1번부터 2번, 또 4번에서 9번, 13번에 해당하는 부분의 명칭과 용도는 여러분이 쓰실 수 있죠.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뭐 다 피레기, 뭐 PT, CT, 뭐 AS, VS, 뭐 AS 뭐 이런 거니까 그렇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PF 들어가시는 거, 뭐 차단기, PT, 뭐 VS, AS, 그렇죠? 뭐 CT 들어가는 거고, 피레기, 뭐 LA 들어가는 거고. 일종 접지 들어가는 거고 뭐 이런 거니까 뭐 특별한 건 없죠.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사업자로부터 이제 전원을 공급받고 여기는 이제 예비 전원 발전기로 이제 뭐 동작하는 뭐 이제 그런 거죠. 3은 뭐 일종 접지 하시면 되고 5가 어디 있어요? 5는 여기 있네요. 네, 5에 1, 2차 전압 PT죠. PT 1차 측은 여기가 지금 보니까 22.9네요. 그렇죠? 22.9죠? 그러니까 여기는 22.9. 2차 측은 얼마죠? 110인데 여기 이제 그 뭐죠? 보통은 여기는 3상 3선이고 여기가 3상 4선이니까 메인으로 들어오는 건 3상 4선이 들어와야죠. 그러면 보통 이제 2차 측이 110이니까는 110으로 쓰시기도 하는데 3상 4선식일 경우에는
상전압하고 성간전압이 이제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는 게 좋죠. 1차 측은 22.9의 루트 3, 그다음에 2차 측은 이제 119의 루트 3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이 어디 갔어요? 10번에 2차 측의 결선 방법. 10번에 보니까는 요건데 요거의 결선 방법을 물어봤는데 3상 4선식이죠. 그러면 2차 측은 전압이 두 종류의 전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두 종류의 전압이 나오도록 결선하려면 델타일까요, Y일까요? Y 결선을 하셔야죠. 여기 2차 측은 Y 결선을 하셔야 된다. 뭐 그런 거겠네요. 11번, 12번 1차, 2차 전류 11번과 12번 여기 있군요. 이게 11번이고 이게 12번이고 그렇죠? 1차 전류하고 2차 전류를 이제 물어보는 거고 1차 전류하고 2차 전류를 구하려면 그 CTB를 먼저 좀 선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일단 11번에 대한 걸 먼저 한번 해보면 일단은 전류값 1차 전류값이 얼마인지 아셔야죠. 용량이 얼마냐면 250 kg니까 10의 3승의 루트 3배에 루트 3배의 전압은 1차 측이니까는 22.9죠. 22.9니까는 식유를 복잡하게 CL-3까지 안 써도 되겠네요. 둘 다 kg니까. 이렇게 하고. 끝이네요. 그럼 전류가 얼마냐면 일단 1차 측 전류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 6.3이래요. 6.3 암페어. 1차 측은 6.3인데 2차 측을 이제 구하시려면 CTB를 선정을 하셔야죠. CTB를 선정하시기 위한 여유율이 5번 보니까는 CT 전격 전류는 부하 전격 전류 1.5배로 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제 CTB에 대한 1차 측 전류는 여기다가 1.5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9.45 암페어가 나오니까 CT 표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9보다 이제 큰 거를 선정하셔야 되니까 CTB는 10대 이제 5를 선정을 하셔야죠. 2차 측은 항상 5죠. 그럼 이제 2차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2차 전류는 1차 전류에다가 이제 변류비를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1차 전류는 6.3, 변류비는 방금 5대 10으로 구했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시냐면 변류비 분 값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줄어들어야 되는 거니까 2차 측은 변류비 분의 1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10분의 5. 그쵸?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11번에 어디 있어요? 3.1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1번. 그래서 1차 전류는 11번의 1차 전류는 6.3, 2차 전류는 3.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2번.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 1000이죠. 1000kg. 루트 3에 전압은 22.9로 똑같을 테고. 그럼 12번의 1차 전류는 얼마냐면 25.21. 마찬가지로 CTB를 구하기 위한 1차 측은 25.21에다가 1.5배를 하셔야죠. 그럼 이게 얼마라고 했냐면 37.82니까 여기에 대한 CTB는 12번에 대한 CTB는 40의 5A. 5A는 항상 정해져 있는 거고. 따라서 12번에 대한 2차 전류는 어떻게 되시냐면 37.82에다가 40분의 5. 그럼 얘는 3.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1차 측은 25.21, 2차 측은 3.15 뭐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4번에 점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17번하고 이제 그 발전기 바로 7번하고 그 발전기 바로 밑에 있는 차단기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상용 전원하고 발전기용 예비 전원이 동시 투입되면 안 되니까 인터록이 걸려야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거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네. 이제 내선 규정이 똑같이 나오는 그림이죠. 그래서 뭐 쭉 읽어보시면 주 접지 단자는 뭐고, 저 보조 등전위는 어떤 거고, 뭐 주 등전위는 어떤 거고 다 이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를 시험 문제, 네. 뭐 낼만하니까 냈겠지만, 네. 또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13번, 조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쨌든 실기에서 어떤 조명에 관련된 시험 문제는 다 이제 애들이 놀고 있는 걸로 쓰시면 돼요. fun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서 조도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AD에 이제 FU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조건들을 보시면 1000 루멘을 복사하는데 얘가 1000이고 1000 그리고 전등이 10개가 있대네요. 전등이 10개가 있고 사무실의 면적은 100 조명률은 0.5 감광보산율은 1.5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계산했더니 33.33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네. 14번 문제는 나오면 6등인데 요거 없어졌어요.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원래 시험 문제 나오면 안 되는데 뭐 출제하시는 분들이 좀 잘못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나오면 이제 6등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15번 이것도 필기 문제죠. 필기 계산 문제 뭐죠? 판단 기준 쪽에 이제 나오는 문제고요. 사용자 답이 이제 1호사니까는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 이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1호사이니까는 60을 초과하고 170은 넘지 않죠. 그리고 직접 접지식이니까는 몇 배 하시는 거냐면 0.72배 하시는 거죠. 그래서 1호사에 하나, 둘, 셋 0.72배 하셔가지고 답을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16번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16번 여기다 할게요. 그냥 뭐 많이 썼으니까 TR 용량은 설비 용량에다가 이제 뭐 부등률, 뭐 수용률 곱해가지고 부등률로 나누는 거에 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해버리면 총 설비 용량이 전등은 이제 600이고요. 동력은 1000인데 수용률이 50%래요. 얘도 50이고 0.5죠. 얘도 52이고 이거 써야 되겠다. 얘도 0.59 0.51 0.59 그리고 부등률이 각 수용과 간의 부등률이 전등은 1.2 동력은 1.5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등과 전등이겠죠. 전동이 아니고 전등과 동력 상호가는 1.4래요. 이건 1.4네요. 그럼 얼마짜리를 할까요? 그리고 제 끝에 보니까는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와 간단한 문제인데 조건이 이제 붙으면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아싸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잘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끝에 보니까 단 부하 전력 손실은 5%로 한다라고 하니까는 그걸 이제 계상해서 더 이제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5%니까는 그걸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이제 뭐 437.5 선정하라는 얘기는 없으니까는 이렇게 그냥 하셔도 무관하세요. 넘어가겠고요. 17번. 그림 하나 띄우고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제 책에 있는 거랑 약간 그림이 다른데 뭐 똑같아요. 모양만 조금 다른 거지 똑같은 그림이고요.
전선 가닥수를 쓰고 전멸기의 전기 기호를 그리십시오라고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것들은, 전등은 연결할 때, 여러 개를 연결할 때 직렬로 연결 안 하죠. 전압강화가 발생하니까 다 병렬로 연결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L1, L2, L3가 있으면, 뭐 이렇게 전원이 들어가는 뭐 스위치가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그래서 다 이제 병렬로 연결한다라는 이제 기본 개념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군데에서 다 전멸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이제 4로 스위치 하나 쓰고 3로 스위치 2개 쓰는 거죠. 두 군데에서 전멸이 가능하게 하려면 이제 3로 스위치 2개 쓰는 거겠죠, 이렇게. 요거 이제 두 군데, 그렇죠? 요거는 세 군데니까는 이제 가운데에다가 이제 4로 스위치 이제 하나 설치하면 되겠고요. 3로 스위치 2개를 더 설치하면 뭐 이런 비슷하게 동작하게끔 할 수는 있는데, 뭐 일단은 뭐 무시하시고 그림을 그려보죠. 뭐 일단은 뭐 이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시는 거냐면 거실 3로 하나, 그렇죠? 거실에 3로 하나 그리시고, 그리고 쭉 오셔서 현관에는 이제 4로, 그렇죠? 그리고 대문에 다시 3로. 여기 뭐 램프는 아까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냐면 병렬로 연결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선은 이렇게 들어와서 병렬 밑으로 쭉 오셔서 병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건 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선이 쭉 따라가서 스위치에 연결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얘도 이제 쭉 따라가서 전원층 연결이 되는 거고. 모양은 대충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저희 책에는 그림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책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다 이제 병렬식으로 이제 연결돼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전선이 이제 몇 가닥 들어가는지를 보시면 1번에는 3가닥 들어가고요. 2번에도 3가닥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3번에는 2가닥 들어가시고, 4번에도 3가닥 들어가시고, 5번에도 3가닥 들어가시고, 그렇죠? 3가닥, 2가닥, 3가닥. 이렇게 들어가시겠죠? 그리고 6번부터 8번까지 전멸기의 이제 기호가 3로니까는 이제 전멸기 동그라미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고 3, 요거는 4로, 요거는 다시 3로 이렇게 이제 그리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18번은 대용량의 변압기 내부 고정할 수 있는 거 5가지 뭐 거기 나와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